안녕하세요. 마크 김입니다. 자, IELTS 1점 올려주는 강의 Part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난 이후에 상당히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요. 격려의 말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Part 2도 16개의 아주 중요한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Okay, number 16. Have the right, duty, possibility, feasibility, skills, abilities to 부정사 연결입니다. 자, 뭐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특히나 에세이를 쓸 때 뭐뭐 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가능성 할 때 possibility, feasibility란 표현도 가능성이란 뜻이죠. 혹은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 때 skills, abilities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에세이가 좋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ills 같은 경우는 능력이 되었을 때는 항상 복수형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자, 다른 단어들 같은 경우는 추상명사가 되면서 자, 복수형을 쓸 이유는 사실상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추상명사는 보통명사화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예를 들어서 kindness가 되면은 친절이죠. 친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추상명사죠. 하지만은 그 추상명사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가시화된 개념으로 뭔가를 강조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보통명사, 즉 세 쓰는 명사가 되어서 복수형이나 앞에 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녀는 우리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 했을 때 그냥 친절이 아니고 친절한 행위들 이런 경우 마찬가지죠. technology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이지만은 간혹 보면은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가시화된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은 기술들이 사용되어졌다. 이런 경우는 technologies 복수형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추상명사는 사실상 이 복수 형태의 셀 수는 명사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ills 같은 경우는 skill to 부정사는 쓰지 않는다는 점, skills to 부정사를 쓰셔야 되겠네요. to 부정사가 뒤에서 이제 the right 같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들 많죠. beautiful, 뭐 expensive, cold 같은 자 이런 형용사와는 달리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to 부정사 혹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동사가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이죠. 동사가 형용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동사적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그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진행이라는 속성, 능동이라는 속성, 과거 분사 같으면은 수동이라는 속성과 완료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to 부정사가 형용사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뭔가 다른 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소망, 희망을 나타낼 수 있고요. 미래지향적이고요. 뭘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의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해야만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뭐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의미의 형용사를 만들 때는 당연히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형용사인 beautiful에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냥 아름다운밖에 없지 아름답고 싶은 아름다워야 하는 아름답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동사가 형용사된 to 부정사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늘 좀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표현,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have the right to 부정사. 예문 하나 볼까요? 비록 인간들이 이 행성에서 가장 높은 존재이지만 식물과 동물도 역시 함께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Even if humans are the highest being on this planet. being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existence, right? 그래서 비록 인간이 가장 높은 존재이지만 on this planet 이 행성에서 on this planet, in this planet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성에서 됐을 때 우리가 on the earth 지구상에서 쓰듯이 마찬가지죠. on this planet, on the planet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Plants and animals also have the right to live along together.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Have the right to live along together. Have the right to live along together. 자, 이런 표현들은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쓰려고 하면 막상 안 나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왜 안 나올 거예요? 남들은 잘 나오는데. 남들은 외웠고요. 안 나오는 분은 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외우지 않았죠? 혀를 고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300번 이상 반복해 보십시오. 자다가도 튀어나옵니다. Have the right to live along together.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이 표현만은 내가 늘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면 몰랐다 치셔야 되겠네요. Okay, skip. Number 17 넘어가겠습니다. Has greatly changed something ever since 라는 구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표현도 에세이에서는 서론과 결론 쪽에 가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A has greatly changed. A는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B를 변화시켰죠. Ever since 뭐뭐한 이후로 줄곧 계속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since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성립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ever 같은 이 부사는 들어가면서 자, 그 경험적 어감과 그때부터 쭉 줄곧 해서 계속했다는 그런 어감을 좀 더 강조할 때 ever since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Okay. has greatly changed. 여기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변화시켰다. 한국말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시켰다 그러면 그냥 과거를 떠올리죠. changed. alright. 하지만 과거에도 의 변화를 시켰고 그 상태나 혹은 동작이 현재에도 영향을 끼칠 때 이거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완료가 존재하는 영어에서 누군가가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과거 시제를 쓴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겠죠. 이게 과거 시제의 위험입니다. 즉 옛날에 변화시켰어. What about now? 지금은요? I don't know. Probably it returned. 다시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위험성이 바로 과거 시제의 위험입니다. 그런데 자, 변화시켰어. 지금도 변화시킨 상태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has changed가 되면서 현재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 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The issue became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옛날에만 됐고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has become a hot potato, a hot debate. debate면 논쟁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greatly라고 하는 이 부사의 위치 have plus pp 형태가 있을 때 자, 그 뒤에 나오는 그 타동사를 꾸며주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 부사는 has changed something greatly 이렇게 해서 타동사의 목적 뒤에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세이에서 has plus pp 사이에 이 부사가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뭔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어감을 주는 부사의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has greatly changed, right? 입에 익혀놔야 되겠죠. has greatly changed, has greatly changed, has greatly changed. 이게 입에 계속 있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서양의 매체는 그것이 도입되어진 이후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었다. 이게 되겠죠. Western media. media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원어민들도 길 가다가 물어보면은요, 10명 중에 9명 혹은 10명 다 미디어를 단수로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 원어민이라 해서 영어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다 잘하지 못하죠. 특히나 요즘 방송 보면은 잘못된 한국말 쓰는 사람들 많죠. 특히 요즘 마프로가 많아가지고요. 어제도 제가 마프로를 봤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집의 맛은 틀려요. 다른 집과 틀려요. 틀리다는 wrong이고요. 그렇죠? 다르다는 different이죠. different을 써야 될 때 wrong을 쓴다든지 사람의 이는 이고 동물의 이는 이빨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자, 등등 여러 가지 뭐 한국말도 실제 실수를 많이 하고 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문법적으로 혹은 어원 자체를 몰랐을 때 뭔가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라틴어입니다. medium이 단수죠. 중간할 때 medium 사용하는데요. 이 medium은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개체 혹은 매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medium처럼 um으로 끝나는 단어는 이 um으로 끝나면 거의 대부분이 라틴어가 뿌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복수형을 만들 때 um을 a로 고쳐서 복수형을 만들지 s를 붙이지 않습니다. mediums가 아니고 media가 돼버리죠. 오케이. memorandum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비망록이죠. 비망록. 이런 경우도 DUM으로 끝나죠. 그래서 memoranda가 돼버립니다. 복수형이 되었을 때. 자, data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data 그러면은 데이터 단수 아니야? 하지만 복수입니다. 오케이.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단수를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A가 뭐가 A로 바뀌었죠? UM이. 그래서 data의 단수꼴은 datam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Western media have greatly changed. has가 아니고 have가 되었네요. Our way of life, 우리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죠. way of life를 ever since they were introduced. 그것이 도입된 이후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크게 바꾸어 놓았다. 자, 뭐 이 표현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반드시 외워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Ever since they were introduced 되었죠. Introduce도 소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입하다, 받아들이다 이 뜻도 있습니다. Okay. Ever since they were introduced. TV가 발명된 이후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마찬가지죠. TV has greatly changed our lives. Right? has greatly changed our lives. 우리의 삶을 life을 단수로 쓰셔도 좋고 복수로 쓰셔도 좋습니다. Ever since it was invented. 오케이. 아름다운 두 문장이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ber 18. It for to 구문 같은 경우는요. 저도 하루에 몇 번이나 쓰고 삽니다. 영어에서 판단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다죠. 쉽다, 어렵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까다롭다, 그렇죠? 해내기가 어렵다, 지혜롭다, 친절하다 이런 많은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판단을 나타낼 때 늘 뭐로 시작해야 되죠? It is 뒤에 형용사 명사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 뒤에 for는 뭐가 됩니까? 앞에 it is, 예를 들어서 it is difficult, 어렵다 그랬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뒤에는 to 부정사가 어렵다의 실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to 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때 for는 뭘까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주어 불분명 언어입니다. 그래서 늘 한국어 교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이상한 한국말을 쓰죠. 무조건 나는, 당신은 이렇게 쓰는데 사실상 한국말은 주어를 넣지 않고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 불분명 언어죠. 아, 배고파. 누가? 자, 한국말을 공부하는 그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늘 주어 동사가 성립되지 않으면 문장이 안 되는 언어를 쓰다가 아, 배고파. 누가? 찝찝한데? 뭐가?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주어도 중요하지만은 영어는 한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행위가 두 개가 나오면은요. 그 두 개의 주어가 무언지를 분명히 가리는 언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려워. 하는 것이 to land on the moon. to land on the moon 되면은 이제 달에 착륙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 전체 일반적인 주어라면 이때는 for plus 뒤에 나오는 이 어구를 안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단체 혹은 특정한 대상을 지칭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그 누구를 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보고 진짜 주어도 아니면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 동사의 행위의 역할을 한다 해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누가?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는 것은 어려워. Okay, it is difficult, it is challenging for astronauts가 되겠죠. 우주인 되면 astronauts to land on the moo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 그 다음 makes it 그 뒤에 또 형용사가 나오고요. for 뭐뭐가 to 뭐뭐 하는 것. 이 형태는 좀 더 까다롭죠.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오형식의 아주 스테레오 같은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makes it difficult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만든다. 앞에 A가 있다 쳐봅시다. A는 어렵게 만들어. 근데 이때 it은 가목적어예요. 왜 가목적어를 쓸까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만약 길다면 제일 뒤로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진짜 목적어죠. 진목적어가 그 뒤에 to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makes it difficult 하나 외우십시오. 어렵게 만들어. makes it difficult.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을 끝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할 것 같으면은
과정을 끝내는 것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makes it difficult to complete the course가 되는 것이죠. makes it difficult to complete the course. 그런데 이때도 자 행위가 두 개죠. 어렵게 만든다라는 행위하고 그 과정을 끝낸다는 행위가 두 개예요. 그렇다면 그 행위의 주어를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미상의 주어죠. 누가 그 과정을 끝내? 학생들이 makes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complete the course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A makes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complete the course. 오케이. 그 A가 뭔지는 그냥 또 상상에 맡겨야 되겠죠.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규제는 어렵게 만든다. 그냥 툭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규제. restriction이죠. restrict, 제한하다, 규제하다. restriction makes it difficult. 누가? for inventors, 발명가들이. 그렇죠? to 뭐뭐 하는 것은 뭐 이런 형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문 볼까요? 프로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보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다. 다 때려치우고요. 그냥 정당하다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it is 정당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판단의 어구가 나오면 반드시 it is로 시작합니다. it is fair 정당합니다. 뭐 하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그런데 정당하다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 있고 동사가 있고 돈을 번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각각의 그러면 누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말에는 없지만 영어는 항상 누가 행위만 나오면 누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누가 프로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is fair for professional sports players and entertainers to make much more money가 되겠죠.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하다. 누구보다죠? than those who 되겠습니다. those who가 되면 뭐뭐 하는 사람들 되겠죠. 그렇죠? those who 혹은 those wit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뭘 가진 하면은 those with, people with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So those who have ordinary occupations 혹은 those with ordinary occupations가 되겠죠. Right? Those who have라는 표현 쓰셔도 좋겠고 하지만 더 깔끔한 those with 혹은 people with를 써서 자, 뭘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겠습니다. Okay, lovely. Those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Those who 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죠. 원래는 those people who였는데 19세기 언어 변형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희생이 됐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people 생략되면서 those who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those에는 사람들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하는 사람 단수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one who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Okay, next one. 불법 주차는 소방차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makes it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형태면 이제 머리에 쑥 들어오죠. 이런 형태의 문장은 정말 원어민들도 고민해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 구성이 가장 뭔가 다채로우면서도 brief하면서도 한 문장 속에 두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만들어야 될 걸 한 문장에 녹여 넣은 아주 예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름답죠? 오케이. 불법 주차 makes it 불가능하게. 누가? 무엇을? 뭐 하는 것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누가 임무를 수행하죠? 불법 주차가 수행합니까? 아니죠. 불법 주차는 불가능하게 한다는 동사하고 결합되는 것이고 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소방차죠. 누가? 의미상의 주는 for 소방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llegal parking makes it impossible for fire engines to achieve their duties가 되네요. To achieve their duties, right? 그들의 임무를 이 경우에 their 소유격 같은 경우도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격을 쓸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Illegal parking makes it impossible for fire engines to achieve duties.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6.5, 7.0의 글을 쓰는 학생들도 그냥 achieve duties 아니면 achieve the duties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원어민 입장에서 여기서 뭔가 늘 찜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사에서도 보고 있지만 늘 영어는 그 행위의 주인을 항상 명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어를 나타낼 때 동사의 주어는 그냥 주격을 쓰면 되죠. 근데 to 부정사 같은 이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려면은 부정사와 연결될 수 있는 다른 어떤 부사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의 주인을 나타내는 방법은 뭘까요? 명사의 주인은 소유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chieve 누구의 duties 한국말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achieve their duties가 되는 것이죠. New York is famous. 뉴욕은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하죠? High rises, 고층 빌딩이죠. 그러면 New York is famous for high rises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영어의 원어민이라면 늘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혀가 기억에서 나오는 표현이 New York is famous for New York's high rises. 이 high rises의 결국에 주인은 누구냐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New York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 소유격 it's가 나오는 것이죠. 대구 is well known for apples. 아니죠. 대구 is well known for its apples. 소유격의 활용 이런 부분도 사실상 7점 이상을 맞으려면 늘 좀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Let's get next one. Number 19 뭘까요? Lead to result in. 이 표현 둘 중에 하나를 하나의 에세이에서 안 썼다 그러면 에세이 안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쓰는 게 영어니까 그렇죠? 반드시 잘 쓰는 글에서 한 번 이상은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 lead to와 result in입니다. 특히나 에세이에서 A는 결국에 B가 되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A의 어떤 원인 때문에 B의 결과를 낳았다. 이럴 때 lead to A leads to B, A results in B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이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leads to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만들어 볼까요? 자, 그 당시 때는 흔한 일이었어요가 되었습니다. 또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오케이, 뭐로 시작하죠? It was a common practice. 오케이, 그냥 it was common 이렇게 써도 돼요. A common practice가 되면은 흔한 관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practice에는 연습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실질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관행, 그렇죠?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common practice가 되면은 흔한 관행이었죠. It was a common practice. 오케이,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런 거 안 쓰고 뭘 쓰실래요? 오케이, it was a common practice.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죠? 처벌받는 것이. 그런데 이때도 또 생각해야 되겠죠. 누가 처벌받아요? 행위가 두 개죠. 흔한 일이었다는 행위하고 처벌받는 것. 누가? 아이들이죠.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it was a common practice for children to be punished by parents and teachers. 그 당시 때는 in those days 해야 되겠죠. 그 당시 때 할 때 in those days라는 표현. 원래는 그 this, that, these, those 같은 지시 형용사가 그 뒤에 시간의 명사를 받아 나올 때는요. 원래 앞에 in이 있었지만 이 경우도 19세기 언어 변형을 거치면서 in이 생략이 돼 버렸어요. 19세기 언어 변형의 가장 큰 기조는 briefness, 간결화였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한 것이 사실상은 전사죠. 전사는 기능 업구지 큰 의미 업구가 아니기 때문에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this morning 이런 표현 사용하잖아요. this morning, in this morning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현대 영어에서는 this morning, in 빼야 맞습니다. 요즘 할 때도 these days가 되겠죠. 오케이. 하지만 과거에 그 흔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those인 경우는 여전히 in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때 옛날에는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 근데 실제 먼 옛날도 아닌데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쓰는데 그 어감에 가장 적절할 수 있는 영어의 표현이 in those days가 되겠습니다. In those days. 그래서 in those days 그 당시 때는 처벌받는 것이 흔한 관행이었어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그런 결과에 결국에 이르게 됐다.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And it led to가 되는 거죠. led to, lead의 과거형 led to. 혹은 아니면 and it resulted in 되겠죠. resulted in 혹은 led to 쓰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어떤 결과죠? A negative influence on. A negative influence인데 나도 모르게 on이라는 전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죠? 발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입에 익어야 되겠죠.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되면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Exert a negative influence on. Part 1에서 한번 제가 강조했었지 싶습니다. So it led to a negative influence on children's mental development가 됐네요. 자, 아름다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Okay, it's good. 과도한 업무량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Excessive workload. 업무의 양하면 amount of work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mount of work. 하지만 그냥 workload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load 하면 원래 짐을 실다, 부하를 걸다. 그렇죠? 부하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에 의해서 가해지는 그 부하는 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A heavy workload. 중노동이죠. Part 1에서 봤었죠. 자, 그래서 excessive workload, 과도한 workload는 may result in, 아마도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죠? More pressure and depression 되었습니다. pressure 하면 억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 혹은 학업 등등으로부터의 받는 부담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의미를 이 pressure라는 단어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result in more pressure and depression 되었습니다. depression 되면 우울증이죠. Lovely. It's good. And number 20. Should work together. Something should be done to가 되었습니다. to 부정사죠. 자, 이 표현은 결과에 가서 conclusion에서 굉장히 약방의 감초처럼 잘 쓰는 표현입니다. should work together 보면은요 되게 촌스러운 표현이고 너무 쉬운 표현이고 굉장히 저질 영어 아닐까?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잘 쓰여져 있는 7.5짜리 이상의 그 에세이 샘플 보시면은요 이 결론구에 가서 should work together라는 표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조하다죠. Okay. 물론 make joint efforts라는 표현도 있죠. make joint efforts가 되면은 이것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다의 뜻이 있는데요. 자, 그 표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should work together 무시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should work together. 자, something should be done. 뭔가가 행해져야 됩니다. to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결론구에 많이 사용되겠죠. 특히나 결론에서 결론을 IELTS에서 결론을 쓴다는 것은 요약과 대안 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결론에 가서 헛소리 막 빙빙하면 안 돼요. 막 바디에서 써야 될 말 한번 뭐 하나의 더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거 다 삽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절대로 결론에 가서는 뭘 해야 됩니까? 했던 말 또 해야 돼요. 요약. 그 다음에 또 뭘 줘야 되죠? 대안 제시죠. 사실상 대안 제시는 optional. 써도 좋고 말아도 좋지만은 구성을 좀 예쁘게 하고자 할 때, 그렇죠? 이 강력한 대안 제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 제시를 할 때 뭐 주로 정부도 많이 바르고 정부와 민간 단체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뭐 이런 표현들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습니다. 혹은 뭔가가 시급하게 행해져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쓸 때도 있겠죠. 그래서 something should be done to 부정사. 오케이. 정부와 민간 분야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조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The government. 때려 죽여도 the 붙어야 되겠죠. government가 되면 정부입니다. 한 국가의 정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것을 나타내는 용법을 지닌 정관사 the와 결합을 해야 되겠죠.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민간 분야죠. private sectors.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should work together to preserve environment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조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외우시는 것입니다. 눈팅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배운 표현도 오후에 가면 잊어버리는 판인데 한번 보고 눈으로 두세 번 본다 해서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수영 잘하기 위해서 수영장 가서 맨날 1년 동안 수영 잘하는 선수의 수영하는 모습을 들여다봤다 합니다. 지는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혀로 반복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서 300번 이상 내 몸속에 내재화가 내 혀에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What is your name? 이런 건 아무 고민 없이 쓰죠. 왜? 뭐 수백 번 반복됐기 때문에 자다가도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그 표현들이 자기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표현이 1000개 이상은 있어야 영어 좀 한다 합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Okay, number 21. Be of great help to, be of great benefit to가 되는데요. 뭐뭐에 도움이 되다, 큰 도움이 되다 할 때 A는 B에 도움이 돼요. A is helpful to 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is helpful 이라는 형용사 쓰고 to b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더 쉽게는 A helps B. A는 B를 도와준다. 하지만 에세이는 에세이다운 옷을 입은 그런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Be of great help to가 대표적이죠. 자, 영어에서 우리가 명사, 형용사 꼴이 없는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of를 붙이는 것이죠. 우리는 동갑이야. Part 1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We are the same age.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We are, 이 are는 비동사죠. 비동사는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다. 갖고 말됩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다. 말 안 됩니다. 불완전하게 짝이 없죠. 문법적으로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완전한 동사 뒤에는 이게 불완전하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보어가 필요하죠. 돌보자 말어자. 영어로는 complement. complement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케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보자 말어자 보어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혹은 명사입니다. 명사 보호가 되면 주어하고 1대1 개체적입니다. I am Mark. 제가 Mark죠. Okay? He is a student. 그가 학생입니다. 그렇죠? 정체성을 나타내 주죠. 하지만 형용사 보호는 왜 필요합니까? 바로 그 같은 개체가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속성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면 형용사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오케이. 우리는 동갑이야. We are the same age. The same age는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명사는 건 뭐죠?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하나의 그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의 이름이 만약에 the same age라면 we are the same age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속성이 같은 나이라고 하는 동갑이라는. 여기서 필요한 것은 꾸며주는 형용사 보호가 필요합니다. We are beautiful. 오케이. 형용사 보호가 필요하죠. 우리의 이름이 beautiful 아니잖아요. beautiful 형용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the same age에는 형용사 꼴이 없습니다. 그렇죠? the same age는 명사일 뿐이죠. 명사구죠. 이런 경우에 아주 손쉽게 형용사로 바꾸는 것이 we are of the same age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이죠. 그런데 be of great help to 같은 경우는요. 이때 help가 명사인데 자, help에는 비록 형용사 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앞에 of를 넣어서 be of great help to라고 하는 아름다운 에세이가 좋아하는 수준 높은 표현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케이. 이 정도는 써야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에세이가 원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e of great benefit to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B의 큰 혜택이 된다 이런 것이겠죠. 오케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이 일은 아니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은 높은 업무 수행 능력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랬네요. Repeating the same work at the same company가 주어죠. Can be of great help to. 이때 to는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라는 점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명사를 받아옵니다. 만약에 동사밖에 없으면 동사를 뭐로 바꿔주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되겠죠. 그것이 동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 be of great help to achieving high performance가 되겠죠. perform 하면은 행하다의 뜻이죠.
자, 누가 행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학생이 perform 하면은 학생은 이제 그 수학 능력이 되겠죠. 그렇죠? 학습하는 능력. 직장인이 perform 한다면은 그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performance가 되면 업무 수행 능력이 되겠죠. 연주자가 performance 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연주가 되겠죠. 배우가 perform 하게 되면은 performance는 연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achieving high performance, 높은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을 achieving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빈출 주제죠. IELTS에서 한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계속 이직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그런 에세이가 있는데요. 이럴 때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쓸 수 있겠습니다. Okay, number 22. by ing, in ing가 되었습니다. 녹화가 계속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잘 되고 있네요. Okay, it's good. by ing, in 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영어 같은 표현 방식이다라는 느낌을 줄 때 대표적으로 어떤 구성의 표현이 매우 영어적이냐 이야기할 때 뭐 그런 어떤 표현 방식 5가지를 들어야 할 것 같으면 항상 그 순위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by ing, in ing입니다. 영어다운 글을 쓰려면 이 표현들을 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by ing가 되면 뭐뭐 함으로써, in ing가 되면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 자, 이런 표현들도 늘상 내 호주머니 속에 넣어서 늘 쓸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함으로써 자신의 국가의 자부심과 영광을 가져온다.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글 쓰는 방식이. 자, 이런 식의 형태의 글이 영어다운 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놓고 늘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Sports players bring pride and glory가 되겠죠. bring pride and glory를 가져다 줍니다. 누구에게 가져다 주죠? 그들 자신의 국가에게 to their country 단수로 쓸까요? To their countries 복수로 쓸까요? 단수로 써도 좋고 복수로 써도 좋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sports players가 복수니까 자기 나라의 그 자기 자신의 국가들은 여러 개가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to their countries 복수형 쓸 수 있겠지만 혹은 아니면은 각각 그렇더라도 스스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격을 나타내는 그냥 단수 처리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이 영작을 하다 보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지하게 영어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자 복수로 써도 좋고 단수로 써도 좋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So sports players bring pride and glory to their countries 혹은 to their country by representing it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을 대표함으로써 by representing it 혹은 아니면 복수로 썼다면 by representing them 돼야 되겠네요. Okay, lovely.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 in ing의 형태겠네요. 매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인 active, right? 피동적인 passive가 되는 것이죠.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households가 되었습니다. 가정, home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은 에세이를 쓰면서 뭐 family, home 이런 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ouseholds, right? 자, 이런 그 포멀한 표현은 존재합니다. Okay, s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households is essential in preserving environment가 되었습니다.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 Okay, lovely. 23. deserve to 부정사가 되었죠. 자, deserve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되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머릿속에 be worth가 떠오를 겁니다. worth라는 형용사 떠오르는데요. 이 worth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멀고도 험한 길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be worth가 되면 뒤에는 반드시 ing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it is worth visiting right, the museum. 그 박물관을 visiting 방문해 볼 가치가 있다. 쓰려면은 이런 형태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형태를 만족하지 못하면 it is worth visiting the museum 아니면 the museum is worth visiting 이런 형태를 만족하지 못하면 괜히 잘못 쓴 것이죠.
그래서 멀고도 험한 길 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에세이에서는 그 표현보다 더 많이 애용하는 것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가 되면 deserve가 되겠습니다. deserve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바로 취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더니 please don't mention it. Alright.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No, you deserve it. 너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You deserve it.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꽃이다. 이것도 you deserve it. 까불다 뒤 엎어져갖고 다 까졌어요. 그렇죠? You deserve it. 까불다가 잘 됐다. 뭐 이렇게 할 때도 you deserve it. 자, 이때 이시 원어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겠죠. deserve. 자, 그래서 목적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eserve 뒤에 to 부정사고 목적을 바로 받는 이 형태도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굉장히 에세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스피킹에서도 물론 쓰시면 아름다워지겠죠. 자, 그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받을 가치가 있다. 몇몇의 스포츠 플레이어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정당하냐라는 주제의 아이디어 센스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They deserve to be paid. 동사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to be paid. 어떻게 paid 하는 것이 가치가 있죠. A lot. 많이 pay 받는 것이죠. So they deserve to be paid a lot. 이유가 뭐죠? Since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since they risk their health and safety. 그들의 건강과 safety, 안전을 risk, 그렇죠?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Okay. That's right. And next one, number 4. The role is no more than to 되는데요. 이 문장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A is no more than to 이 형태죠. 그렇죠? No more than이 되면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요. 단지 뭐뭐밖에 안 돼 할 때 no more than 이렇게 되는 것이죠.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런 것들을 상당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How much do you have?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I have no more than $100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100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 I have no less than $100. 나는 100불보다 더 적게는 가지고 있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국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너 얼마 있니? 저 100불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불밖에 없다? 이러면은 단지 100불밖에 없다. 단지 요게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한국말에 100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100불 바깥으로 그렇죠. 밖이라고 하는 건 더 넓은, 더 큰 돈을 가지고 싶은데 그 밖에 없고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이 100불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자, 그런 어원에 의해서 밖에 없으면 단지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과연 이런 어원을 생각하고 한국말 쓰십니까? 아니죠. 뭐뭐밖에 없다, 뭐뭐밖에 없다 계속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안에는 단지 only라는 어감이 생긴 것일 뿐입니다. 영어로 no more than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더 more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근데 더 많이 more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것이 작은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에 뭐뭐밖에 없다 하고 more 없다 하고 굉장히 유사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영어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no more than이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다는 어원을 알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도 쓰다 보니까 no more than 하면 나도 모르게 only라는 어감이 들 뿐이죠. Okay, so I have no more than $100. 100불밖에 없어요. I have no less than $100. 난 100불보다 적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100불이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재밌죠?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A is no more than to 부정사가 되면 A는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한국말도 뭐뭐는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국말이죠.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인이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듯이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표현은 외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단지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로봇의 역할은 단지 위험한 직업에서의 인력을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로봇을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지로 글을 쓸 때 이렇게 쓰겠죠. So the role of robots is no more than to replace labor force가 되겠죠. labor force 노동력입니다.를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in a hazardous job 되겠죠. 위험한 굉장히 우리가 그냥 dangerous보다 훨씬 더 강한 강조의 위험을 이야기할 때 hazardous라는 표현 사용하죠. It's good. And number 25, the focus 혹은 energy should be on. 그래서 자 뭐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도 결론구나 body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he focus should be on이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어감은 전사 on입니다. 뭐뭐에 맞춰져야 된다. The focus should be on. focus on을 생각해 보면은 아신다면은 쉽게 어감이 들어올 거예요. 합리적인 양의 기대감을 일반 시민들에게 만들어주는 것, 성립시켜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너무 과한 기대감을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뭐 강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망이 더 커지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한국말로 적어놓았는데 한국말 같지 않죠. 영어를 그대로 한말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영어다운 표현 방식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다운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어다운 글을 쓰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focus should be on. 나도 모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은 다 때려치우고요. The focus should be on. 일단 때려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The focus should be on. Should be on what? Establishing 만들어주는 것이죠. A reasonable amount of. A reasonable amount of는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의미구죠. 합리적인 양의 그렇죠? 적당한 적정한 양의 그런 expectation을 심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 Okay, to common citizens, right? 일반 시민들에게. 한국말에서는 우리 국민들은요,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영어에서 우리 국민들은요, we nationals 이런 표현 안 씁니다. we citizens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도 달라요. 한국말은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고 영어는 citizens, right? 시민들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Okay. Number 26.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도 또 아름다운 표현이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부추겨야 되겠다. encourage 하면은 부추기는 거예요. 이 반대말 discourage가 되면은 낙심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케이. 정부는 더 많은 민간 분야가 환경 보존에 참여하도록 부추겨야 하겠다.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encourage라는 이 표현도요. 에세이 한 편 썼는데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면 그거는 영어 에세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원어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잘 쓰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more private sectors가 투부정사죠. To take part in, take part in, participate in 다 참여하다의 뜻입니다. Take part in the environment preservation 되었죠. 할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 되죠? by ing죠. 아까 by ing, in ing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사회가 여성들의 기여를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부추겨야 되겠다. 오케이. 자, 정부는 부추겨야 되겠죠.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누구를 encourage 해야 됩니까? 부추겨야 됩니까? The society, 사회가 뭐 하도록? To accept further contribution from women 였습니다. 여성으로부터의 더 많은 further contribution을 accept 하도록 부추겨야 되겠다. 뭐 함으로써? By adopting, 도입하다 할 때 adopt가 양자로 들이다의 뜻도 있잖아요. 하지만 도입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By adopting. 물론 by introducing 이라는 표현 쓸 수도 있겠습니다. Okay? So by adopting the quota system, quota 제도죠. The quota system. Okay. Number 27, seem이란 표현도 자, 늘 고려해야 될 표현이죠. There seems to be
뭐뭐 하는 것 같다. 단정적인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그렇죠? 일반적 추세를 이야기할 때 there seems to be라는 표현도 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There is, there are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there is, there 뒤에 be 동사는 다양한 조동사와 결합해서 다양한 어감의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There seems to 쓰는 분들은 간혹 봐요. 그런데 there will be, there should be, there appears to be 이런 표현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Okay. 있다? 아니야. There will be. 있을 거야. 이렇게 써야 되겠죠. There should be.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There should be, right? Strict restriction. 뭐 이런 표현들. appears to는 뭐냐면은요. seems to나 appears to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appears to를 좀 더 formal한 언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 seems to라면 좀 더 essay 타입의 written 타입에 가까운 것이 appears to be로 보는 것이죠. 아이들을 체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뭔가 한 발 뒤에 떨어져서 관망하는 그런 일반적인 추세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꼭 강한 표현이 아니고 이런 식의 표현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There seems to be, there appears to be many side effects and problems, right? 많은 부작용, side effects and problems가 자 뭐에 있어서 with children's punishment. 아이들의 처벌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Okay. 28. The wide use of 뭐뭐의 광범위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강의 녹음하기 시작한 지 몇 분이나 됐죠? 52분 넘어섰네요.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Okay. Number 28. 다 돼가는데요. The wide use of가 되면은 자, 광범위한 사용이 되겠죠. 뭐뭐의 광범위한 사용은 will bring 가져다 줄 것이다. 혹은 will enhance가 되면 강화시켜 줄 것이다. will promote가 되면은 또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enhance, promote, develop 뭐 이런 표현들 늘 호주머니에 갖고 써야 된다고 part 1에서 제가 강조했는데요. 뭐뭐의 많은 사용이라 할 때 그냥 많은 사용이 아니고 the wide use of something 이 형태도 아주 에세이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용, a lot of use of 뭐 이런 표현들 정말 그렇죠? 그냥 speaking이죠, right?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저급스럽습니다. The wide use of, right? 광범위한 사용이죠. So the 화학 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은 인간 사회에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The wide use of chemicals will bring disasters to human society. 인간 사회에 bring disasters, right?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Okay. 로봇의 광범위한 사용 이용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The wide use of robots will enhance efficiency and productivity가 되었죠. Will enhance, right? Enhance. 강화시켜 주다. 그다음에 promote 증진시켜 주다. Okay. Foster, F-O-S-T-E-R, foster, 발전시켜 줄 것이다. 이런 enhance, promote, foster 이건 정말 호주머니에 딱 넣고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껏 써봐야 develop 하나 가지고 평생 살 수 없습니다. Okay. Enhance, promote, foster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Okay, lovely. Number 29. The first reason why something blah blah is that 주어 플러스 동사 이 형태죠. 뭐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뭐이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because 뭐 왜냐하면 뭐뭐이다. 이런 형태의 글을 쓰는데 그 형태나 이 형태나 결국에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설득적인 표현 방식은 이유를 나타낼 때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is that 주어 동사 이 형태입니다. 반드시 꼭 써봐야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가 부연 설명할 때 원인을 댈 때가 많습니다. 저 for example 뭐 예를 들자면 하면서 그 원인의 이유를 쭉 나열할 때 the first reason why 주어 동사 is that 주어 동사 이 형태는 아주 높은 수준의 표현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이사직에 오르는 여성들이 더 적은 첫 번째 이유는 사회가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Okay. The first reason why less women are promoted. 그렇죠? Women are not promoted to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less를 넣어서 더 적은 이런 형태의 또 글 쓰는 형식도 매우 영어다운 형식이죠. So why less women are promoted to 이사직 하면 executive positions라고 합니다. executive positions, right? 물론 senior management 뭐 이런 표현 쓸 수도 있겠죠.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직에 promote는 승진시키다의 뜻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승진하다가 아니에요. 승진시키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승진이 되려면 수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ess women are promoted to executive positions. 그래서 이사직에 덜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is that 뭐라는 것이죠? They are not given enough opportunities, right? 그들에게 enough opportunities,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되었네요. 좀 긴 문장이지만 사실상 구성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The first reason why less women are promoted to executive positions, right? 여기까지 한 단어. Is that 뭐냐면 they are not given enough opportunities. 또 다른 한 단어. 그냥 두 단어 쓰는 어감으로 툭툭 던져서 쓸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Okay, number 30 마지막이네요.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죠. 또 prefer 제치고 갈 수 없습니다. 30개의 표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prefer 또 뺄 수 없는 것이죠. prefer 하면 더 선호하다가 되는데요. 사실상은 라틴어의 비교급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비교급은 주로 일반적으로 비교급이라도 ER 아니고 OR로 끝나죠. 형용사들. 그래서 뭐 junior 하면 더 어린, senior OR로 끝나죠. 나이가 더 많은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ajor 더 큰, 더 주요한, minor 더 사소한 OR로 다 끝나죠. 그렇죠? superior 되면은 더 월등한 뭐 이런 것들, inferior 열등한 다 OR로 끝납니다. prior 되면은 이제 더 이전인, right? 그래서 priority가 되면 우선권 되잖아요. 명사고 prior 이것도 or로 끝나죠. 자, 이런 그 라틴어의 비교급은 비교의 대상을 받아올 때 than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사 to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나이가 더 많아 선배다 할 때 A is senior than B가 아니고 A is senior to 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refer는 형태가 or로 끝나지 않고 er로 끝났지만 이것도 라틴어의 비교급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prefer는 형용사가 아니고 또 대신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할 때 prefer A to B가 되는데 이때 A와 B의 자리는 명사의 자리입니다. 명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자, 일반 명사 들어갈 수 있어요. I prefer salad. 저는 샐러드를 더 선호합니다. Right? To 뒤에 뭐뭐 B 뭐 이런 식으로 명사가 들어갈 자리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동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 가능합니다. prefer ing가 가능하겠죠. I prefer walking. 나는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 To taking a bus.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to 부정사는 받아올 수 있나요? 있어야 되죠. 왜? 여기는 명사의 자리니까 to 부정사도 명사적인 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prefer to 부정사 그 뒤에 또 to 전치사 또 to 부정사 나올 거 아니에요. to 너무 많죠. I prefer to walk to take a bus 이거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죠. 스스로도 쓰다 보니까는 이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쓸 때는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전사를 to를 쓰지 않고 rather than이라고 하는 이 비교급 일반 영어의 비교급 접속사인 than 앞에 rather 붙여서 rather than을 넣어서 주로 쓴다는 것이죠. 이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짧은 거리라면 사람들은 버스를 타는 것보다 차라리 걷는 것을 더 선호한다. People prefer to walk rather than to take a bus
when it is a relatively short journey. 즉 비교적 relatively short journey, 짧은 여행 거리라면 이런 표현 방식도 매우 영어적이죠. 짧은 거리라면 when it is short, when the distance is short 이게 대표적인 한국식 영어죠. 콩글리시입니다. When it is a short journey, right? 짧은 거리의 여행 거리라면 이게 매우 영어다운 표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people prefer to walk rather than to take a bus. 이 형태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만 더 늘리게 되면은요. 이 to 부정사를 쓸 때 뒤에 나오는 rather than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에서 to는 또 생략하고도 많이 써요. 즉 이런 형태로 쓴다는 것이죠. People prefer to walk rather than take a bus. to를 빼버리고. 자,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A is preferable to B 위에 나와 있죠. A가 B보다 더 선택할 만해. 자,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그렇죠? All conditions considered, A is preferable to B.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A가 B보다는 더 선택할 만하다. 이런 표현일 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ELTS 1점 올려주는 강의 Part 1, Part 2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권유할 것은 마킴의 영어 뽀개기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Huffington Post Season 1, 2, 3, 4 4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강의가 100개의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요. 자, 이 100개의 강의 안에는 다양한 장르의 그런 그 독해 지문들이 나오죠. 이 독해 지문은 실제 뉴스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부터 시작해서 연애 혹은 스포츠, weather forecast 다양한 어떤 종류의 영어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들에 대해서 전체 강의가 다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닝 훈련하기 위해서 또 오디오 파일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가지고 100편 정도를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IELTS를 준비하시든 아니면 CELPIP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TOEFL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정말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영어 학습을 하시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셔서 마킴의 영어 뽀개기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 모든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의 따라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